순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순천에 대한 얘기를 다 듣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서 순천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고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서구 의원님이 순천 마을만들기 전체를 쭉 묶어서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주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 시간 발표를 쭉 연결시켜서 쭉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토론을 묶어가는 형태들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서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글을 또 올려야 되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격이 민주적이라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좀 떨리고 들어요. 순천시의회 의원이고요. 저는 YMCA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을 만들기 하신 분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요? 식사는 좀 괜찮으셨어요? 네. 함께 여행. 함께 여행. 일단 손을 이렇게 번쩍 높이 올리시고 깍지를 끼셔서 자, 좌로 우로 1도 아니고 위로 확 제끼시고 아유 좋습니다. 자, 손목 펴시고요. 손가락 박수 3번 시작! 에이 다 하시면서 박수 3번 시작! 에이 다 해보셨잖아요. 박수 3번 시작! 네, 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좀 떨리고요. 자꾸 이제 이런 자리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막 입이 마르네. 이런 얘기 없었는데 하여간 순천시에 오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 와주신 것에 대해서 순천 마을 만들기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한 2005년부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들을 묶어서 지속 가능한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조례를 재작년에 만들면서 이제 오늘 심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도시명 사업은 사실 도시명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농촌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오늘 아까 심의 끝내놓고도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페이퍼에 다 있습니다. 제가 드린 페이퍼에 있고요. 앞에 보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다소의 정체기에 있습니다. 순천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이 최근에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원 사업,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망라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순천시가 일정 부분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뭔가 좀 침체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이야기는 혹시 공무원 분들이나 센터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지역 공동체에 그냥 맨땅에 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마을 만들기 할 때는 왼쪽의 모습이 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제 모습은 저 모습입니다. 마을 만들기 할 때는 되게 젊고 막 이랬는데 시원하고 나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많고 겁나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단체 때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별로 나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작은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 3월 5일날 우리가 포럼을 하기까지 우리 시장이 많으시죠? 민선 1기, 2기, 3기 시장들이 싹 다
다 뇌물로 갚으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엄청 빡시게 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알기를 불가근 불가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2004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놓고 본 게 요것이 자기들보다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손 내밀기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뭔가 좀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네별로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아마 다 저기는 뭐마 이따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가 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은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1차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동한 이것이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해서 그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이렇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약간 그 공백기가 좀 이 기간에 좀 있죠. 시장이 이제 원체 시민단체를 싫어해서 잠시 잠깐 공백기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있게 됩니다. 협력하는 관계 사업이 정치인들과 협력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을 만들기로 계속 설득하고 하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처음으로 만나서 뭐 이런 일들을 쭉 했는데 단계별로는 뭐 쭉 그 자료를 보시고요. 어쨌든 시작은 학습으로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행정부와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민단체처럼 고약한 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안 그럽니까? 안 그런가요?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쪽에는 한숨 쉬고 있고 또 돌아가면 서로 딴소리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 없으신가요? 하여튼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 그랬다고요, 우리 동네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학습을 했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 공무원들의 인내 때문입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의 인내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서로가 마을 만들기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사업,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건 학습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학습을 하면서 주민자치연구회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학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학습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만들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거리로 어떻게 마을 사업에 직접 나서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광주 좋은 동네 시민대학이 좀 그래도 주민 프로그램이 괜찮다더라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봉고차 하나에 이제 시민단체 식구들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계속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참관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정 정도 우리도 그럼 그것을 카피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주민자치대학을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시작을 해서 시도 처음이고 시민단체도 처음이고 그랬었죠. 시도 처음 했는데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이제 나중에 민간위탁을 수초 YMC가 받아서 하는데 좀 이따 8시쯤 시장에 와서 인사만 한다대요. 그 양반이 좀 사연이 좀 있는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을 겁나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명서 내고 막 그러던 찰나입니다. 성명서를 썼던 장본인이고 제가. 근데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한다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대학 프로그램 한다고 와서 사업을 이렇게 브리핑하고 있는데 그 양반 입장에서 제가 반갑겠습니까? 절대 안 반갑죠. 설명을 하고 나가 프로요 이 사람이. 절대 YMC랑 사업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삼산동 사업 끝나고 나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제 양반 때문에 이따 오시는 제 양반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날개를 달고 갈 수가 있었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디 갚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강좌를 가지고 특히 동네 한 바퀴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가지고 동네를 낯설게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할 거냐, 동네에 내놓는 의제를 어떻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만들어갈 거냐, 요 3가지 포인트로 일단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쭉 14군데 순천 지역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대학을 정말 열정적으로 시민단체 YMCA, YWCA, 의제21, KYC, 환경운동연합, 동사연, 그리고 행정까지 같이 잘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나마 지금까지도 버텨오고 있는 건 이 학습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순천시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굉장히 많은 그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아직도 떠나고 있죠. 근데 요즘은 조금 관광이 많이 감이 돼버렸더라고요. 밤마다 막 술 먹고 막.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떠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여기 박홍순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요. 광주 YMCA 박홍순 선생님, 돌아가신 고상준 선생, 열린사회 시민연합, 전국에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싹 모시고 프로그램을 카피하기 위해서 다 모시고 지역사회에서 정말 끊임없이 워크숍을 했던 워크숍을 2006년까지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쭉 학습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주민자치대학에서 나온 과제들을 어떻게든 마을 만들기로 이렇게 실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최초에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그 다음에는 참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계속 과제들을 공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을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과제가 실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재정적 지원을 했었죠. 처음에는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동네 14군데 돈 6,500만원 n분의 1로 이렇게 나눴다가 차츰차츰 성과적으로 이렇게 공모해서 더 잘 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됐죠. 근데 이 학습이 정말 좋은 게, 저는 아직도 때로는 민관협력 사례로 순천시가 한 2007년 이전에는 대단히 전국에 많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과연 민관이 협력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일하다 보면 복장 터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절차와 서류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영수증 하나 때문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데 뒤끝은 없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만들었던 주민자치연구회 의제로 내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를 쌓게 하면서 협력 구조가 일정 정도는 만들어지면서 일단 서로 믿고 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학습은 우리가 맡고 실천 과제까지 우리가 맡지만 실천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우리가 성실한 조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순천 지역 이제 초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대학 1차 주민자치대학을 통했을 때는 한쪽에서는 어쨌든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 동네의 마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편에서는 그런 과제들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일단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마을 결정권을 부여된 것이라고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 고민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별로 골목별로 언제 우리가 그 주민들에게 마을 결정권을 줘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 동사무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양반은 뒷짐 지고 들어가서 어이 통장 이리 와서 나한테 커피 좀 줘봐 이렇게 우리 집 앞마당에 요로하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양반이 좀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 그러면은 아유 해드려야죠 김 사장님 요런 것이 동사무소였다가 뭐 보통 사람들은 뭐 들고 다닙니까? 주민도 등본 뜯으러 가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주민도 등본 뜯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행정 조직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되고 막 이러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막 사업도 갖고 자고 막 공동체 만들자고 이러니까 공무원들 머리가 터져불라 그러죠. 민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맨날 막 춤춘다고 와가지고 왜 춤추는데 물이 잘 안 나오냐 막 민원도 쌓고 막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사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업을 끌고 가는 순천시 그 당시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 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창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무대포로 했어요. 한 2년간 뭐 매년 평가는 합니다만은 자원도 누가 와서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박홍순 선생님 같으신 분들 불러다가 주민자치위원이 뭡니까 센터가 뭡니까 강의받고 맨 그러는 거죠. 옆에 뭐 담장 넘어오는데 그것을 디자인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저 광주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생돈 들여서 막 디자인하면 마음에도 안 들지만 또 박수 치고 사진 찍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데 뭔가 굉장히 큰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 갖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이 1차적으로 주민자치를 끝내놓고 나서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동네 한 바퀴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봤어요. 우리가 동네 한 바퀴도 광주 좋은 동네 시민대회에서 동네 한 바퀴가 좋다고 해서 동네 한 바퀴도 막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만 쌓이는 거예요. 동네에 뭔 놈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주 대표적인 것은 쓰레기 문제, 주차장 문제는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 동네 문제들이 이렇게 쌓이는데 마을 만들기 한다고 뭐 주민자치위원들 뭐 역량교육 한다고 왔는데 이제 문제들만 이렇게 잔뜩 떠안게 되니까 해결 방법은 보이도 않고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줄 사람들이 역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에 대한 그리움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주민자치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제가 동네 의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는 또 사업계획 수립하고 또 사업계획 수립하고 또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공무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대학 사업하고 실천했던 사업들을 매년 평가하면서 우리 동네 한 바퀴 했던 모습들 우리 분들은 막 옷 이렇게 맞추는 거 겁나 좋아합니다. 논두렁을 막 동네 한 바퀴 오면서 이런데 순천만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 동네 한 바퀴가 좋은 건 알겠어요. 동네를 낯설게 바라보고 동네를 함께 공유하는 거 사실은 내 집 앞 중심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는 아직도 어느 곳을 가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번째 과제이지 않느냐. 나중에 좀 동네 한 바퀴가 좀 거시기 되니까 막 지도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그랬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학습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안고 이제 주민자치대학을 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다 꽃밥밖에 안 해요. 동네 주민들이. 왠지 아십니까? 해본 게 꽃밥밖에 없어요. 제일 쉬워. 눈에 보이기도 편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어깨에 힘들어가는 걸 겁나 좋아해요. 아고 막 처음에는 어이 동장 이거 좀 해야지. 근데 이런 양반들이 계속 회의 나와라 토론하자 학습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막 주민발전협의회 이런 건지 알고 왔다가 싹 떨어져 나가버려요. 잘된 일이죠. 주민자치위원 그래서 초창기 2006년도 7년도까지는 순천시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좀 이상했죠. 그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없죠? 들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편하는 사업들을 하다가 자기 동네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제들을 조금씩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제와 마을 자원을 찾은 곳에 순천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 홈플러스 사업보다는 동네의 특성과 마을 자원을 찾은 곳에 사업을 쭉 지원을 했었죠. 이제 뭐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덕연동에서 뭐 이 도시 텃밭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이 주변을 둘러싸고 아파트와 학교들이 쭉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내내 2005년, 2006년도에는 꽃 심다가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을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어느 순간 텃밭을 만들어 놓고 이가 도시농부 사업하자 그랬으니까 이가 책임져라 YMCA에서 그 시에서 책임져라 해서 도시 텃밭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동네에 하나씩 붉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우리 동네도 저 정도쯤이야 또는 아, 저 정도 마을 자원을 찾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간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2000 몇 년도까지요? 7년도까지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죠? 네. 아직은 없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 3가지 과제를 안고 이게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매년 주민자치위원회를 괴롭히는 건 하루 이틀이지 매년 사업 끝날 때 되니까 공모하려 합니다. 평가하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주민자치 위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됐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마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건 역시 여기저기서 카피를 많이 한 겁니다. 뭐 홍성 뭐 100년 계획이니 뭐니 이런 것들 저희는 무조건 카피합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료 받아가지고 똑같이 해봅니다. 저는 그것이 모르는 우리같이 자원 없는 동네 애들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부끄럽긴 합니다. 어쨌든 카페에서 우리 걸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마을 자원과 마을 비전을 중심에 놓고 이 제목을 10년 우리 동네 상당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한쪽은 그 동네에서 일하시다 보면 동네 분들이 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몇 분, 많으면 5분, 뭐 4-5분, 요 분들이 핵심이 돼서 막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고향만들 따로 골라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상당 리더 과정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마을 비전 과정 가기 전에 포석을 깔았습니다. 포석을. 그래서 그 5명이 들어가서 직접 그 사업을, 이 교육 사업을 하는데, 돌아가신 고상준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자원은 김상일 국장이나 저나 여기 지금 이봉나무원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 자원 찾기를 하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내고 막 그랬죠. 마을 지도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 비전이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 가지고 뭐 우리 동네 뭐 100대 과제 선정해서 그것을 좀 더 요약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무지개가 뜨는 남재동이라고 하는 마을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그것에 맞게끔 과제를 만들었겠죠.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만드는,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마을 자원 지도의 과정이 그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지도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왜 마을 만들기를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의례적인 목표와 목적은 있잖아요. 의례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동네의 사람을 정말 주민 참여를 위한 마을 만들기 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걸 통해서 1차적 고향 공동체 옛날 그 그리움을 찾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자기결정권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가꾸는 것이 순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소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 이 공간에서 상상리도 과정을 시민들과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저 앞에 있는 거 접니다. 저희가 이제 견학을 갑니다. 사례를 배우고.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수없이 많은 사례를 갔는데 잘하는 동네를 가면 기가 팍 죽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잘하는 곳을 가면. 그러니까 맨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맨날 일본 사례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일본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갖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우리보다 조금 잘하는데 아니면 우리보다 못하는 데를 모시고 견학을 쫙 2박 3일로 돌았는데 그때 갔다 오시고 나서 인제 해볼만 하다. 견학 가실 때도 잘 프로그램을 짜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서 그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우리 지역 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좀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10가지 약속을 이거 정할 때 이제 어떤 주민자치가 눈물도 흘리시고 내가 살다 내가 동네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많은 정치의 길도 가보고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감동스러운 시간은 없었다.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학습이 주는 정말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별거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만든다는 마을 그 비전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매년 추진되는 저희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한 8, 9년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마을 동네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지워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쭉 마을 비전 만들어놓고 즐겁게 추진하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그 다음 과정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만들어낸 이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거치질 못했어요. 사실은. 뭐 이런 자리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체의 마을 만들기 예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정부가 종료되고 나서 한동안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랄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한동안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학습과 이런 그 경험이 조례를 만들게 되고 이 예산을 그러니까 순천시 자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게 됐죠. 시의원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죠. 시의원들이 자기가 생색내야 되는 사업인데 근데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 사업은 단 한 푼도 깎이지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매년 사업들이 좀 증가가 됐었고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시청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10년도 우리 지역사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마을 만들기 형태가 됐든 주민참여가 됐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벽화를 아주 엉망으로 그려놓은 한 지역을 보고 이따위 사업을 어떻게 시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동네는 정말 벽화를 삐까번쩍하게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정말 권장해야 된다. 근데 이쪽은 그야말로 그 화가에게 맡긴 사업이고 이쪽은 어떻게든 동네 주민들이 한 번도 뺑기질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림 공부하고 막 이런 건데 뭐가 더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벽화의 디자인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안에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동네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 나중에 벽화 지우고 다시 이쁘게 그리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벽화 사업들이 한참일 때는 그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사업들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순천시가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 지원으로 놓고만, 행정 지원 사례만 놓고 지속적으로 행정이 지원했던 사례만 놓고 본다면 이 순천시 공무원들의 인내와 순천시 공무원들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를 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꼭 순천시 공무원 칭찬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꼭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그래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2005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센터 활성화로 시작되던 게 확산되면서 조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사업을 하니까 좋아진 게 있어요. 우리 우 박사님 같은 사람도 만나고, 사이다라고 하는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기 뒤에 오시네. 아까 그 공무원, 양효정 공무원 저기 있습니다. 저기 키 쬐깐한 양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 자료집에 저희 조례가 있어요.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센터도 만들었어요. 센터를 만들었는데 센터를 작년에 만들고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센터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한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시민단체나 뭐 마을만의 경험 있는 사람이 입탁을 줄 거냐, 아니면 시가 직영할 거냐. 최근에 일정 정도 좀 가닥이 쳐졌는데, 시가 일단은 뭐 내년 선거도 있고 이러저런 부담감들이 좀 있으니까 다른 위탁한 기관들이 엉망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가 부담을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센터를 일단 시가 그 위탁하기 위한 전조 단계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관련된 그 일꾼들 4명은 마을 만들기 경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공모하는 것으로 아마 이번 예산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내일모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3년에는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한쪽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한쪽은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한쪽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이렇게 3개의 내용으로 공모받아가지고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정원박람회가 열리는데 이쪽 파트에서 뭘 할 거냐 해서 한평 정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규모 있게 쭉 경관 조성 사업을 또 치고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올해 내년 예산이 좀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 조례에 보면 이념도 마을 만들기의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마을 만들기란 저희 조례의 정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을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라고 조례에서 이념과 정의를 해놓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역시 뭐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다 베낀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좋은 건 다 베꼈는데, 근데 그 안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 경험과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애정과 땀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혹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사업 안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걸 알죠. 제도가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대안이 아니라 그 제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아니 제도를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순천시는, 순천시 행정조직은 적어도 그 경험이 너무너무 완벽한 공무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잠깐 한 2년 정도의 터울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협력하는 관계에서 시장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왔었는데, 혹시 행정이랑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담당자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저희는 이 사업을 다행히, 아니면 개인에게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만 놓고 보면 다행히 양효정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부서를 옮기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그러니 시가 이 사업을 그 담당 공무원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거죠. 네. 저 뒤에 앉아있는 양혜정 목사. 최근에 개를 옮기셔가지고 다른 계장님이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서운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해왔고, 제 슬라이드는 다 끝났는데 저희가 그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과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서 막 잘 되는 사업만 보고 막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구조에서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누군가는 좀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들을 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모임이 됐든 뭐 용역비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좀 컨설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전진하기 위한 뭔가 구조를 더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왔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공모사업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총 합해가지고 54개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거 정산하느라고 또는 그 사업 평가하느라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공모사업에 매몰돼버리는 지금 상황이고, 다행히 순천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했던 사업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마을의 중심에 두고 있는 공동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곳곳에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들에게 사업을 일부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잘 아시잖아요. 그 관성화되는 그 패턴, 관성화되는 패턴을 보고 새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잘 되는 사업을 묶어서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한 차례 정말 종합적인 진단과 판단이 있고 난 이후에 2013년 이미 시작돼 버렸으니 2013년에 그런 평가가 있고 난 이후에 2014년이면 저희가 순천시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딱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10년 기점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추진해보자 라고 하는 게 과제인데, 저도 그렇고 양혜종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마을 만들기 하던 김상일 국장도 그렇고 뭐 YWC, YMC 식구들도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낯설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내 주관대로, 그러니까 내가 추진한 사업이니까 좀 더 좋은 점수를 준다거나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이왕에 전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 애정 어리게 봐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컨설팅 해줄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 들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우리 그룹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대단히 좀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자꾸 째려보고 있으셔가지고 일부러 막 카메라로 째려보고 계시는데 부담스럽습니다. 하여간 이것으로 제 그 주저넘는, 전라도 말로 주저넘는 발제를 마치고 내성적으로 이 자리에 서는 동안 굉장히 많이 떨리고 등골에 땀이 그냥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